이온결합고체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격자 에너지, 원래 표현으로는 이제 레티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격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식, 그걸 좀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양이온이 있습니다. 기체 상태고, 보통 X라고 쓰면 금속이 많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도 이제 양이온이 되는 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X라고 쓰여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비금속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비금속의 속성 역시 화학 반응에서 주로 음이온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기체 상태의 양이온하고요, 기체 상태의 음이온, 이 둘이가 반응을 해서 그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뭐예요? 고체 결정, 요것을 형성하는 반응을 바로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 기체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런 식으로 고체 결정이 될 때, 요때의 그 에너지 관계를 바로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격자 에너지 혹은 레티스 에너지, 뭐 책마다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 대문자 알파벳 U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관계에 대한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U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과 혹은 에너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뭐 딱 봐도 양이온, 음이온 관계니까 이런 쿨롱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ZE 플러스 ZE 마이너스라고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얘가 양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ZE 마이너스, 얘가 지금 음이온입니다. 자, 여기에 Z 플러스 Z 마이너스는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Mg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E 플러스, E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E 플러스, E 마이너스라고 할 때 이때 여기에 있는 Z 플러스, 그 이온가가 E 플러스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Z 마이너스가 E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온가를, 양이온의 이온가를 Z 플러스, 음이온의 이온가를 Z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온가만큼 전자 하나의 크기만큼 전하를 가지죠. 뭐 양성자가 됐건 전자가 됐건 그 크기는, 전하의 크기는 E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양이온의 전하량을 ZE 플러스, 음이온의 전하량을 ZE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둘 사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이제 상수가 있을 거고요. 뭐 이 상수는 뭐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뭐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죠, 입실론 제로는. 자, 그런 다음에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 분의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정적인 결과를 좀 예쁜에 뭐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4 파이 입실론 제로 E 제곱 이런 것들은 다 상수고요. 그 다음에 R은 거리니까 항상 양수값을 갖겠죠. 근데 양이온 이온가하고 음이온 이온가는 음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우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서 저 위치 에너지 관계가 이 경우 이렇게 음수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고체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에너지 관계인 격자 에너지를 이제 하나하나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어떤 고체 결정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NaCl이라고 해서 아마 고등학교, 뭐 최근 당연하거니와 그 중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이런 정도의 그림이 나올 정도로 고체 결정 중에 가장 유명한 녀석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이때 그 소디움 플러스 양이온을 이렇게 이제 Na 여기 플러스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음이온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aCl 결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유명한 면심 입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락솔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Cl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표현한 Na 플러스의 구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이 무게중심에 있는 요 플러스 양이온, 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이온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될 텐데 이걸 거리를 1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거리 1에는 어떤 원자들이 있냐면 바로 요 음이온, 요 음이온, 요 음이온, 요 음이온, 그리고 얘도 있고요. 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거리에 보시다시피 같은 거리에 음이온 6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유니셀이 그 정육면체 유니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6개는 다 거리가 같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1이라는 거리 안에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전기적인 인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 편의상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인력은 부호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거리분의 그 인력이 나타나는 그 이온들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중심에 있는 원자로부터 이온으로부터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경우는 바로 요 플러스 이온하고 요 플러스 이온 요 사이에도 어떤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옆 연정하면 루트 2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으면 얘랑 루트 2 거리에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서리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양이온이 이 중심에 있는 금속 양이온이랑 똑같이 루트 2 거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두 양이온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양이온의 개수가 총 얘를 중심으로 주변에 12개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양이온하고 양이온은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바로 서로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나겠죠. 그걸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무게중심에 있는 이온과 또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요 이온.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3차원의 대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3 거리에 있는 이 이온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여기서부터 루트 3 거리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이온들. 그러면 그 루트 3 거리에 보시다시피 8개의 이온이 있는데 그거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인 인력으로 다시 한번 상호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 NaCl 결정을 이제 무한히 자 이렇게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X축으로도 Y축으로도 Z축으로도 이 정육면체 유실이 계속 확장이 되죠. 그럼 무한히 확장된 어떤 결정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호작용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계속 가장 가까운 인력, 가장 가까운 청력, 그 다음 인력, 그 다음 청력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루트 2, 루트 3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인력이 나타나거나 청력이 나타나는 이온의 개수를 고려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NaCl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1.74756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마델롱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델롱 상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져 있는 이 결정 구조의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방금 주어져 있는 NaCl 결정에서 혹은 뭐 ZNS의 뭐 스펠러라이트, 우르자이트, 그다음에 Na2O 구조 뭐 이런 등등해서 그다음에 CSCl 구조 등등해서 고체 결정마다 이 마델롱 상수가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당연히 사람 손으로 못한다고 했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식의 마델링 상수가 교체 결정마다 어떤 값인지는 문헌을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 수업 교재에도 직접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당연히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는 없고요.
필요하면 이 데이터를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개념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한다를 NaCl 결정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럼 이게 결국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 바로 이온 사이의 쿨롱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이 수식은 그냥 딸랑 양이온 하나, 딸랑 음이온 하나가 있을 때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거든요. 근데 고체 결정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다가 X축으로 무한히, Y축으로 무한히, Z축으로 무한히 나타나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인력뿐 아니라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의 청력도 쿨롱 에너지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고체 결정 전체에 대해서 고려해주는 수치가 그게 바로 마델롱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 마델롱 상수가 예를 들어 이 녀석 같은 경우 1.74756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의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고요. 아까 이 앞에서 주어져 있는 두 이온 사이의 쿨롱 상호작용에다가 여기 있는 마델롱 상수 얘만 하나 똘랑 하나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마델랭 상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온 결정 구조마다 다 따로따로 값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고체 결정마다 당연히 값은 다르지만 보통 2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1.74766이니까 2랑 비슷한 값을 갖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그냥 양이온, 음이온만 있는 경우 그때 쿨롱 에너지에 비해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가득 쌓여 있으면 사실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인력과 뿐만 아니라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의 청력 등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 청력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타나는 그 인력적 요소가 훨씬 더 우세해서 여기에 있는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보다 고체 결정에서의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가 크기로 치자면 2배 정도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차피 이 부분까지 여기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똑같잖아요. 이 크기에 비해 고체 결정을 이루게 되면 이 마델룡 상수 A만큼 상호작용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몇 배만큼? 2배만큼. 이것이 사실은 양이온, 음이온이 단순히 이온 쌍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모여서 고체 결정을 이루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양이온, 음이온으로 모여 이온 쌍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고체 결정으로 존재할 때 그게 심지어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의 청력,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청력이 있을지언정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의 인력적 상황이 더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온쌍의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까지가 이온쌍 상호작용 에너지인 거죠. 그거의 대략 몇 배? 2배 정도가 이런 고체 결정을 이룰 때의 에너지, 안정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컨셉이 바로 마델링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NaCl은 아주 안정한, 이런 NaCl뿐 아니라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아주 안정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온 결합 화합물의 안정성을 이 마델롱 상수를 도입하여 이런 고체 결정의 쿨롱 에너지로 표현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고체 결정 내의 쿨롱 상호작용력은 이렇게 마델롱 상수만큼 강화된다고 했죠. 이때 여기 이제 R,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이 거리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그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은 항상 인력이 나타날 테니까 이 녀석 전체적인 값은 여기서 항상 음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델링 상수만큼 곱해지는 것은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실제로는 결정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때 양이온 사이의 청력, 음이온 사이의 청력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청력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계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이온쌍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크기가 더 큰 음수로 쿨롱 에너지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쿨롱 상호작용 말고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그야말로 아주 근본적인 척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온 사이의 근본적인 척력이란, 자 여기서 이온이라고 하면 아까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 얘기를 할 땐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 인력, 플러스 사이 척력, 마이너스 척력 등을 고려한 어떤 마들롱 상수가 고려된 에너지를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의 그 이온 사이의 척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사이에서도 척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온 사이에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척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플러스 이온이 됐건 마이너스 이온이 됐건 내부에 원자 핵이 있을 수 있죠. 원자 핵이 있을 수 있죠. 그 핵과 핵 사이에 척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음이온이건 양이온이건 또 가지고 있는 일부의 전자들이 있죠. 또한 전자와 전자 사이에 척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양이온끼리건 음이온끼리건 양이온 음이온끼리건 그것을 구성하는 핵과 핵 사이의 척력, 전자와 전자 사이에 어떤 근본적 척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양이온 사이, 음이온 사이의 인력,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인력, 같은 이온 사이의 척력, 그것을 고려한 것 외에 아주 근본적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척력이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전기적 척력에 대한 에너지를 보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척력과 관계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부호가 이렇게 양수로 나타납니다. 인력이 우세할 경우 위치 에너지는 항상 음수로 표현되고요. 척력으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양수로 표현되죠. 이때 R은 그야말로 또 가장 가까운 양이온, 음이온 사이 거리 R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N이라고 하는 건 보온 지수, B라고 하는 건 보온 상수입니다. 이 식을 보온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수는 본상수, 지수, 요 N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차일지, 2차일지, 3차일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데 그 차수를 이렇게 보온 지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입자 사이의 근본적인 척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양이온 사이의 뭐 척력, 음이온 사이의 척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 훨씬 더 우세해서 이온쌍보다는 대략 2배 정도의 더 큰 이 쿨롱 안정화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온쌍보다 2배 정도 더 큰 음수값의 쿨롱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고려하면 그야말로 양이온, 음이온 사이 인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 양이온, 음이온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이 나타나니까 인력은 또한 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더더욱 커지잖아요.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거리가 사실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강화되고, 인력이 강화되는 만큼 여기에 있는 이 쿨롱 에너지도 더 크기가 큰 음수가 되면서 더더욱 안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 우세하다면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인력의 크기는 커지니까 결국 인력의 상황만 나타난다면 모든 양이온과 모든 음이온이 한 점에 모여서 핵융합이 돼야 사실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될 거라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모든 양이온과 모든 음이온이 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점에 모여 핵융합이 되어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항상 이온결합 화합물 내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런 일정한 이온결합 길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인력이 나타나는데도 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고 일정한 이온결합 거리를 이루느냐? 바로 그때 물질 사이에 근본적인 척력이 나타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우세한 정전기적 인력과 핵과 핵 사이의 척력,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척력에 대한 근본적인 척력이 균형을 이루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적절한 이온 결합거리를 유지한다 라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쿨롱 상호작용뿐 아니라 이런 식의 물질들과 관련된 근본적인 척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여기에 있는 고체 결정을 이루는 상태에서의 전체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체 결정과 관련된 에너지 관계를 생각을 할 때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마덜롱 상수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쿨롱 에너지 이것과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근본적인 물질적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이 격자 에너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그 본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서 여기 있는 N 이게 본 지수라고 했죠. 이 본 지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바로 이 여러저러 실험 데이터로부터 이 본 지수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 힐륨, 니온, 알곤, 크립톤, 진호는 이 원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요것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면 그때 저 본 지수가 요런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다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요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뭐 필요하면은 제시가 되니까 뭐 외워야 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전자 배치가 더 많이 될수록 보시다시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2, 3, 4, 5, 6쭉 이렇게 표현되니까 전자 개수가 많아지고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본 지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의 양도 많아지고 핵전화도 강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1, 2, 3, 4에서 이렇게 그 전자 배치가 주기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핵과 핵 사이의 청력,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배치에 따른 이런 이 본 지수의 증가도 이런 식으로 그 경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값다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전자 배치 상에서 원자 배치가 커지면 뭐 이렇게 이 본 지수 값이 커진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테이블이 이제 필요하면 계산해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NaCl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소듐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듐 플러스가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아집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니온이랑 똑같아지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인데 1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집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알곤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죠. 그럼 이때 이 Cl-는 알곤 전자 배치의 본 지수인 9.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소듐 플러스는 니온과 같은 전자 배치의 본 지수 7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이 7과 이 9를 어떻게 평균하는 겁니다. 평균하면 값이 뭐가 되겠죠? 바로 8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주어져 있는 요 결정이 NaCl 결정이라면 앞서 요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에서 이 마덜롱 상수값이 얼마였어요? 바로 1.74756이었잖아요. 이와 동시에 NaCl 결정이라고 하면 본 지수는 이 자리에다가 8을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이 주어지면 그것을 토대로 한 마덜롱 상수도 이미 알려져 있고 그게 제시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 그 다음 결정이 주어지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들에 필요한 본 지수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뭐 쿨롱 에너지, 본 청력 에너지 등등을 다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에 다 참여시켜서 저 고체 결정의 안정성을 표현하는 격자 에너지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자가 만들어졌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규칙적인 구조를 이루는 격자를 만들어냈을 때 이때 어떤 에너지적 요소들이 있는지 방금 살펴보았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게 수리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